살은 빠졌는데 왜 전 세계 위고비 복용자들은 인생이 재미없어졌다고 말할까요? 100조 원이 증발한 진짜 이유는 실적 부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그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덴마크의 제약 공룡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단 하루 만에 16.5% 폭락했습니다. 2024년 초 정점에서 지금까지 이미 70% 가까이 빠진 상태에서 또 한 번 무너진 겁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쯤 손에 남은 건 3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고비, 오젬픽 여전히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약은 잘 팔리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폭락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이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일반 뉴스에선 절대 다루지 않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수년간 차세대 최강 비만약이라고 홍보해온 카그리세마가 경쟁사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와 맞붙는 일종의 챔피언 결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패했습니다. 카그리세마는 체중을 23% 감량시켰고 젯바운드는 25.5%를 기록했습니다. 2.5%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조 원짜리 시장에서 이 2.5%는 벤츠를 타느냐 아반떼를 타느냐의 차이입니다. 보험사들은 이제 1등 약물에만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2등으로 밀리는 순간 처방 경쟁에서 퇴출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임상 결과만 문제였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고비 주사제 한 달치 가격이 원래 1,3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의약품 측판 채널 트럼프 ARX를 통하면 349달러, 위고비 알약은 아예 149달러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총수가 되어 제약사의 유통구조를 통째로 해체한 겁니다. 기존 미국 의약품 시장을 이해하려면 PBM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약국 급여관리자라고도 하는데 제약사와 보험사 사이에서 처방 약물 목록을 관리하는 막강한 중간 유통 브로커입니다. 이 PBM들이 노보에서 리베이트 형태로 뜯어가는 비율이 무려 70에서 75%였습니다. 노보가 약을 팔아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절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중간 구조를 통째로 잘라버리고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채널을 만든 겁니다. 중간에서 70%씩 떼가던 PBM들은 굶어 죽게 생겼고 노보노디스크는 정부가 운영하는 직영 플랫폼에 초저가로 납품하는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쿠팡이 등장하고 동네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것처럼 유통구조의 패권이 통째로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가격 구조가 무너지는 것도 치명적인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즐기고 싶은 그 욕망이 소비를 만들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위고비는 그 욕망 자체를 꺼버립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GLP-1 계열 약물이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쇼핑에서 느끼는 쾌감, 술 한잔에서 오는 위안, 심지어 성욕과 취미생활의 즐거움까지 무디게 만든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안헤도니아, 즉 쾌감 불능 현상입니다. 위고비를 맞으면 뇌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치킨도 싫고, 쇼핑도 귀찮고, 연애도 의욕 앞서, 모든 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소비자의 욕망을 먹고 사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소비자의 욕망을 죽이는 약이 시총 1위가 된다? 월가는 이 모순이 결국 파멸로 이어질 것을 이미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논리로 연결해드리면 이겁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구독 모델입니다. 약을 끊으면 요요가 오기 때문에 평생 맞아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동안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둡니다. 실제로 임상 데이터에서 중도 포기율이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평생 구독 고객이 될 것이라던 수요 예측이 흔들리는 겁니다. 스포티파이가 음악을 재생할수록 귀가 나빠진다면 아무도 구독을 유지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 부작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고비 장기 복용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빠진 체중의 약 40%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에게는 이 근육 손실이 낙상, 골절, 면역력 저하를 이어지는 노쇠화를 앞당깁니다. 다이어트 약인 줄 알았는데 노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보험사들이 이 데이터를 무기 삼기 시작했습니다.
비만은 해결되지만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향후 의료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로 급여 승인을 거부하는 겁니다. 보험 적용이 줄어든다는 건 처방 가능한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고, 이건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건강하게 만드는 약이 아니라 기운 없게 만드는 약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앞으로 불과 4주 안에 중국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즉 위고비와 오젬픽의 핵심 성분에 대한 특허가 만료됩니다. 중국 제약사만 이미 15곳 이상이 복제약 출시 대기 중입니다. 세계 최대 비만 인구를 보유한 중국에서 정품 프리미엄이 무너지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 캐나다도 특허가 만료됩니다. 인도 제네릭 제약사들도 대기 중이고요. 한 회사의 핵심 특허가 도미노처럼 연달아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코카콜라의 레시피가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브랜드는 남아있어도 독점의 시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영진의 실수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분노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 노보노디스크 경영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기존의 약을 꾸준히 맞고 있던 환자들을 위한 고용량 제품 생산 대신 신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초기 저용량 스타터 도즈 생산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새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논리였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존의 치료를 이어가던 충성 고객들이 다음 단계 약을 구하지 못해 강제로 치료를 중단해야 했고, 이들 대부분이 일라이릴리나 복제약 시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타벅스가 신규 회원 쿠폰을 발행하느라 기존 골드 회원들의 음료를 끊어버린 거예요. 눈앞에 신규 고객을 잡으려다 10년 단골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번 이탈한 충성 고객이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관들이 이 경영 판단에 실망해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이제 경쟁 구도를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카그리세마 임상 실패 소식이 나온 날 일라이릴리 주가는 오히려 4.9% 상승했습니다. 릴리의 2026년 매출 성장 전망치는 25%, 노보의 마이너스 5에서 13%와 비교하면 두 회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릴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2분기에 자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올포글리프론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기술적 차이가 있습니다. 노보에 먹는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알약으로 만든 건데 흡수율이 낮아서 주사제 대비 원료 투입량이 100배 이상 필요합니다. 반면 릴리의 올포글리프론은 소분자 의약품으로 아예 화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제조 단가가 훨씬 낮고 대량 생산에 유리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가격 전쟁에서도 릴리가 구조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보노디스크는 이대로 끝인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반등의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때 PER 50배를 넘나들던 주가는 지금 PER 11에서 13배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은 사라졌지만 전 세계 인슐린 시장의 50%를 점유한 현금 창출 기계로서의 기본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잊고 있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MASH,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입니다. 2025년 8월 5일, FDA가 위고비를 MASH 치료제로 승인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전쟁이 극심해지는 사이 이 MASH 억증자를 가진 GLP-1은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 성인 2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2027년부터 이 시장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카그리세마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FDA 허가 신청은 이미 접수됐고 더 높은 용량을 테스트하는 Redefine 11 결과가 2027년 상반기에 나옵니다. 이 결과에서 25%를 넘기면 판도가 다시 뒤집힙니다.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에는 약 30억 달러의 현금이 있습니다. 근육 손상 문제를 해결할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차세대 메타볼리즘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소형 바이오텍을 인수해서 판을 바꿀 여력이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의 스마트머니는 공포에 질려 무작정 팔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기관들이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일부 가치 투자자들은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누가 맞을지는 2027년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약은 팔리는데 파는 조건은 최악으로 나빠지고 기술은 2등으로 밀렸으며 욕망을 죽이는 부작용이 드러나고
시장 보호막은 4주 후에 사라지는 4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체가 재설계돼야 하는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제국은 이렇게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붕괴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여전히 건재해 보이면서 조금씩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침식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침식의 신호를 먼저 읽어낸 사람들만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GLP-1 전쟁 이후 헬스케어 투자의 다음 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